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이 좀 빠르게 이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때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이거를 좀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자, AB라고 하는 이제 AB라고 하는 선분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A라고 하고 이 녀석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만일에,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P라고 한 녀석의 길이와 그리고 BP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가 있더라.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을 하는 점 또는 외분을 하는 점을 어떻게 해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다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두 점 A와 B라고 하는 이 고정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거리의 B가 항상 M 대 N으로 어떻게 해요? 일정하다. 당연히 M이라고 하는 거 양수고요. 그리고 N도 0보다 크고요. 그리고 M과 N이 당연히 서로 달라져야겠죠. 자, 그냥 참고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만일에 M과 N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분 AB의 어떻게 해요?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수직 이등분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마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제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렸으면 하는데 많이 이쁘게 못 그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지금 보시면요, 요 점을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Q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연장을 딱 했을 때 요 점을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점은요, A, B를 몇 대 몇으로요? M 대 N으로 내분을 하는 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분이라고 써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이 R이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M 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N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Q와 R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원상 즉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원에서는 지름의 양 끝점이 결국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간단하죠.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서로 어떻게 해요?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어떻게 정중점에 해당이 되니까 서로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편의상 그냥 x좌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좌표. 자, 중심의 x좌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Q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Q의 X좌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M 플러스 N분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지정을 안 했네요. 이 A라고 하는 것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자, B를 X2,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x2고요. 다시 플러스 nx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Q의 x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R이라고 하는 거, R은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R은요, 외분점이라고 했으니까 n-n분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m의 x2 마이너스 n의 x1.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x좌표끼리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2분의 1에다가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n 분의 그 다음에 m의 x2 플러스 n의 x1입니다. 다시 플러스 m 마이너스 n 분의 m의 x2 마이너스 n의 x1입니다. 자, 그러면 통분 처리를 해야겠네요. m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분의 1을 그 앞에다가 곱을 해주고요. 자, 통분을 했으니까 좀 계산이 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한번 또 보시면요. m의 제곱의 x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mn x1.
그리고 마이너스 n의 m의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 m제곱 x2 자 그리고 m의 n의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요. 자 저까지 막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nm 그리고 마이너스 n의 제곱에 x1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더해서 이제 2분의 1을 이제 곱을 하면 되는데 정리해 줄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것과 요것이 서로 없어지고 그리고 얘랑 얘가 서로 또 없어지네요. 자 남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제가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n의 제곱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x1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까지 서로 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보이십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분의 다시 m 제곱 x2 마이너스의 n 제곱의 x1입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요 녀석을요. 이 x좌표만큼은 지금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a와 b를요. 자, 선분 ab라고 할게요. 선분 ab를 m의 제곱 대 n의 제곱으로 외분을 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외분. 그랬을 때 이 외분이 뭐가 된다고요? 중심의 좌표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표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네, 선분 AB를, 자, 중심의 좌표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중심의 좌표는 선분, AB를 m제곱 대 n의 제곱으로 외분이라고 정리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결국에 뭐 똑같은 내용을 또 썼는데, 자, 한 번 더 보시면서 암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번엔 이제 선분의 길이, 예.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 예, 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예.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결국에는 Q라고 하는 점과 R이라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서로 잇게 되면 이 선분이 나올 겁니다. 이 선분의 길이의 몇 배입니까? 2분의 1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요. 저는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하지 않을 거고요. 그 비율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Q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를 서로 뺄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결국에는 Q와 R의 X좌표끼리의 그 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X좌표끼리의 거리를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다시 m 플러스 n 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이고요. 여기서 빼기 그리고 m-n이고요. 그리고 m의 x2 다시 마이너스 n의 x1입니다. 자, 얘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를 하면 됩니까? 당연히 2분의 1을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딱 반이잖아요. 반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자, m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mn x1이고요. 마이너스 n의 m 그리고 x2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m의 제곱 x2 마이너스 mn x1 그리고 플러스 n의 m의 x2.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 거 정말 짜증나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요 서로 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가 없어져요.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결합이니까 서로 더해지니까 2 곱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 분해 다시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n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여기 x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x1이네요.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요렇게요. 자, 제가 좀 지울게요. 자, 이 녀석을 지우고 x1 빼기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씌워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보세요. 되게 신기한 게 나와요.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분에 mn이 이렇게 오고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값 그 다음에 x1 빼기 x2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분 AB에 지금 뭐가 된다라는 뜻입니까? x 좌표끼리, 그러니까 선분 A와 B의 x 좌표끼리의 그 거리죠. 그 거리에 몇 분의 몇이에요? 요 녀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여기다 쓸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분의 mn 그리고 선분 AB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이제 계산도 복잡하고 한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마인드는 결국에는 m 대 n이라고 하는 그 내분과 외분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거는 정확하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요령을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식 자체가 매우 상당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면서 자주 보는 것은 아닌데,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원해방정식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뭐 내신을 위해서라도 좀 외워놓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어요.